괜찮은 남자는 네. 다 유부남이야. 이 말을 그런 하세요. 얘기도 골드미스 분들이. 네네네. 괜찮다 싶으면 유부남이고 예쁘고 괜찮은 여자는 다 유부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첫인상으로 연애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로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했고 정말 잘 살게 됐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좀 보셔야 되고 딸은 엄마하고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형제. 통화한다든가 얘기한다든가 했을 때 형제들끼리는 가식적으로 못 대해요. 그래서 되게 냉랭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너무 미워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가족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관련돼서 또 상담 많이 해주고 계시는 이제 세포언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결혼을 좀 까다롭게 막 조건 따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결혼을 하려면 또 연애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연애 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좀 찾아야 또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좀 궁금한 거가 있을 네. 거예요. 특히 네. 요즘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괜찮은 사람 찾는 건지. 괜찮은 장소를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 자, 괜찮은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직업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야 되고 이런 네. 사람은 어디 있냐고. 옛날에는 아침 일찍 영어 학원 가면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가면 있다 그랬어요. 새벽에. 네. 그리고 도서관 가면 있다 그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장소를 가야 되는데 도서관 가서 누굴 만난다는 게 요즘에는 아무한테 말 시키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버스 CF도 있었지만 저 내려야 하고 이제 따라가고 뭐 이런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들 만나시는 게 뭐 좋은 뭐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많이들 만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동호회도 좀 공부하는 모임 뭐 이런 모임에서 많이들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남편 아내를 찾는 거라고 치면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원하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어떤 취미든 어떤 뭐 배움이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가 있어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군요. 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안 해요. 요즘에 잘 안 하시고. 생각보다 그런 데 가는 걸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애도 이제 막 귀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네. 이제 젊은 층들이 연애하는 비율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거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남자분들 자체가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어디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져요. 여자분을 만약에 대학원에서 만났으면 같이 공부하는 학우로서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개발을 하고 본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으로 보는데 클럽에서 만났어요. 네. 놀고 즐기는 것만 좋아하는 여자로 대해요. 네. 그러면 또 가볍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장소에 가셔야 괜찮은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괜찮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좀 성실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경제로 이런 걸 따지니까 그런 곳을 좀 가면 좋겠다. 네.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쁜 여자를 원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클럽 가셔야죠. 안 맞네? 서로 안 맞네 이게. 클럽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대학원생 뭐 이런 거여야 돼요? 그래야 되죠. 아 그래요? 어렵네. 쉽지 않네. 남성분들도 좋은 장소에 가셔야 좋은 여성분을 만나시는데 네. 클럽에 가도 좋은 분들이 있죠. 네, 네, 왜 네. 클럽을 뭐 매일 가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또 어떤 결혼한 분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계속해서 클럽을 다녔대요. 자기가 클럽에 대다 주고 왔어야 된대요. 네, 네.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네. 새벽까지 클럽에 있다가 이제 놀다가 집에 들어오고 이러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놀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논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남성분들도 내가 바라는 여성을 만나려면 그 좋은 나의 성향이 맞는 그런 장소에 가시는 게 좋죠. 아까 말씀하신 거.
근데 이쁜 여자를 원하니까 또 네. 이쁜 여자분들은 또 내가 이쁜 만큼 또 집을 해와 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안 맞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남자분들도 좀 외모를 좀 약간 내려놔야 되는 걸까요? 어찌 보면 이게 내려놓는다? 외모를 내려놓는다? 왜냐면 또 이쁜 글쎄요. 여자분들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조건 이런 것들도 또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남성분들에겐 외모 아닌가요? 큰일 났네. 아, 서로 절대 안 맞네. 내려놓을 수 없죠. 큰일 났네. 근데 남성분들도 요즘 한국 남성분들 너무 잘생기신 분들 많아가지고 네. 본인이 그렇게 괜찮으니까 괜찮은 여성분을 찾을 수밖에 없죠. 나는 너무 예쁜데 네. 또- 집을 해오라 그런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포기한다는 것 아니 근데 이건 좀 오해하시는 게 네. 예쁜 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자분들이 정말 인형같이 예쁜 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예쁘지 하긴 그래요. 않은데 자기 혼자 예쁘신 분들도 집 해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쁜 걸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생각이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 열심히 사시는 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창조해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쁘냐 예쁘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워낙 이제 뭐 사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도 이제 노후 대비도 막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왕 결혼하는 거 좀 능력이 좀 괜찮은 여자를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맞벌이도 그러세요. 해야 다. 되고. 맞벌이가 아니면 결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이제는 네. 여자분들의 어떤 소득도 좀 많이 따지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럼요. 많이 그러죠. 그럼요. 근데 외모도 좀 줘야 돼요. 어느 정도. 남자분들요? 네, 외모도 남자분들이 괜찮고. 소득이냐 외모냐면 무조건 외모죠. 그 외모가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 여자분들도 결혼하려면 좀 소득이 좀 높아야겠네요. 어느 정도는. 외모가 특출나도 소득이 있으셔야 아, 돼요. 그래요? 네. 까다로워지네. 옛날에는 취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취집이 없어요. 저희 그렇죠. 때는 제가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결혼할 때 잠깐 쉬고 결혼하려고 쉬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 너무 참하다 아이 뭐 맞아, 신부 수업. 예, 아, 그런 거 곱다 막 있었죠. 이랬었거든요. 아, 얘가 네. 참 참신하네 이랬는데 지금은 시집 가려고 쉬어 그러면 이렇게 미쳤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뭐 들은 거야. 네. 생각이 있는 애 없는 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는 이쁘고 안 이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본인의 일이 있어야 돼요. 맞벌이 없이는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성분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 개발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외적인 부분도 가꾸는데 굉장히 떨어지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는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는 정도가 떨어져요. 여성분은 좀 좋은 여성분은 성실함이 있는 그 동시에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남자는 네. 성실함이 있는 동시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네, 게 네. 그거예요. 남성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내의 이해도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 특히 집에 있는 아내분들한테 느끼는 마음이 왜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해가 제일 크시거든요. 그래서 야 제발 내가 회사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줘. 보여주고 싶어. 이 말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그 우울증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상담 오셔가지고. 아내분들은 남편이 다 좋은데 공감 능력이 없다. 다 싸패라 그래서. 우리 한국 남편들은 다 싸패예요. 둘 다 좀 뭔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야 기준을 바꿔야 되나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다 싸필 수가 있겠어요? 싸필 수가 없죠. 근데 아. 제가 그 남편분들을 만나서 심리 전문 검사를 해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꽤 그래요? 많아요. 그런데 50% 이상은 공감 능력이 높아요. 근데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만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전혀 이해를 안 해주시니까. 서로 그렇죠. 주고받는 상반되는 거네. 거죠. 이해를 안 해주니까 내가 공감할 이유가 공감해 없는 줄 거지. 수가 없죠. 그러네. 공감을 안 해주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네. 네, 그래서 둘이 성격 차이를 부딪히는 거지. 네. 그게 무슨 그분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네요. 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도 있어야 되고 뭐 외모도 뭐 어느 정도 다 이제는 다 기본 이상이 돼야 뭔가를 그래도 좀 네.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만큼 그냥 뭐 멋 모르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극히 드물어진 거네요. 아주 이제는. 어릴 때 결혼하는 수가 예전에는 많아서 네. 멋모르게 결혼하는 게 있었으면 지금은 어린 결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죠. 부모님들도 거의 20대 중반쯤 결혼한다 그러면 막 뜯어 말리죠 요즘에는. 그럼요. 웬만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성급하다 이런 생각. 그렇죠.
일찍 결혼하면 네. 결혼하고 죽음은 늦을수록 좋다는 유태인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은 또 늦어지다 보면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못하게 돼. 그렇죠. 못하면 네. 안 되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물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젊을 때 좀 더 뭐 이쁘고 또 외모나 뭐 어떤 성격도 괜찮은 사람들 만나는데 이게 나이를 내가 먹어가면은 그런 분들도 이제 계속 결혼해서 없어지잖아요. 이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이미 결혼해서 없어지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점점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괜찮은 남자는 다 유부남이야. 이 말을 그런 하세요. 얘기도 골드미스 분들이. 네네네. 괜찮다 싶으면 유부남이고 이제 남자분들도 예쁘고 괜찮은 여자는 다 유부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빨리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낫다. 빨리 한 20대 중반 뭐 이럴 때 후반 때 아직 다들 결혼 안 하고 있을 때 빨리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싶을 때 괜찮은 느낌이 들고 내가 정말 나를 내어주고 네. 나만큼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게 언제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남자가 뭐 젊든 뭐 나이가 뭐 꽉 찼든 네. 나왔으면 결혼을 한다면 조건이 뭘까요? 그런 사람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성실? 공감 능력 공감?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어떤 부모로부터의 어떤 독립된 정신적인 독립과 자기 자립된 어떤 경제적인 부분. 네, 이제 네. 그게 완벽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고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높은 자존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네. 그냥 이런 게 갖춰지고 있는 와중이면 괜찮다. 그렇죠. 아예 다 갖춘 거는 아니어도 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 네, 저는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요. 네. 저는 실제로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남편하고 결혼했고 정말 잘 살게 됐고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정말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갈 어떤 계획이 있고 마음만 있다면 경제적인 거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좋은 여성이라면 이 조건은 뭘까? 이런 여자가 있다면 꼭 결혼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엄마로부터의 독립이고요. 엄마로. 엄마한테 독립되지 않아서 엄마 말에 막 좌지우지 흔들려가지고 많은가 봐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한 많아요.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독립돼 있는 여성분들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뭘 하려고 해도 다 엄마가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결정을 해줘야. 엄마 하는 만큼밖에 안 하려고 하죠. 엄마만큼만 살려고 하시죠. 그리고 일단 성실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유흥 좋아하는 여성은 사실 피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 네. 그분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유흥 좋아한다는 게 뭐 술 먹고 이런 거가 아니라 뭐 클럽 뭐 이런 건가요? 술 너무 많이 드시는 술 너무 많이 먹는. 술 많이 드시는 분이 클럽도 자주 가시는데 클럽을 어쩌다 한번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주가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저는 별로 선호할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안티가 하지만. 생기겠죠. 네. 이유가 혹시 결혼 이후에도 결혼 이후에도 반드시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네.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그 생활을 놓지를 못하세요. 아이를 놓고도 유흥하러 가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한 사례도 있고 그걸 고치기 위해 그 치료를 한 상담 사례도 있는데 네. 5개월 된 애를 친정엄마 남편이 출장만 가면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나가서 원나잇하고 네. 외도를 하고 이래서 남편분이 너무너무 속이 썩어서 이제 모시고 온 경우를 제가 간혹 봤습니다. 한두 차례만 본 게 아니고요. 물론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다수가 그럴 수 있다. 상당히 다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 중에는 그러면 이런 사람 꼭 피해야 된다는 뭐가 있을까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일까? 남자들도 남자. 쉽게 중독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네. 심리검사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뭐든지 뭐 하나에 빠지면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술에 완전히 홀릭되거나 게임에 홀릭되거나 또는 어떤 투자 이런 데 굉장히 막 몰입해서
네. 잃어도 실패해도 그걸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알 수 없게 속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예전에 부일남 나와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은 아버지하고 관계를 좀 보셔야 되고 딸은 엄마하고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 멀면 그건 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가까운 것도 힘든데 그래도 너무 가까우면 그 애착 형태가 아내나 남편에게 옮겨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서 멀어지면 너무 멀면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너무 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애착의 어떤 형태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원가족하고의 애착 그 형태를 지금 결혼한 이 가정 내에서 투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부모하고의 관계를 네. 투사하게 돼서 그 애착 형성을 똑같이 만들어요. 건강한 애착을 만들 수 없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 많이 봐야 된다. 네. 뭐 장인어른 많이 봐야 된다. 똑같이 맞아요.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도 그게 좀 네,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이는 거군요. 성향이 있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뭐 화목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아빠랑 뭐 엄마랑 아주 잘 지낸다. 네.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근데 하나겠네요. 그 잘 지내는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놀러 갔을 때만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형제. 통화한다든가 얘기한다든가 했을 때 형제들끼리는 가식적으로 못 대해요. 그래서 되게 냉랭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네. 너무 미워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가족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공패 가족일 때 공패 가족이 뭐냐면 서로 단절해 있는 가족을 공패 가족이라 그래요. 네. 나누지 않는 그런 가족일 경우는 이 남편하고도 아니면 또 이 아내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가정의 형태를 꾸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굉장히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DM 보내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보통은 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3초 만에 다 결정된다. 어차피 첫인상으로 다 그렇죠. 결정된다. 멜로비안의 법칙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첫인상이 좋으면 뭐 사귀고 막 그러는데 네. 사실 첫인상하고 어떤 결혼을 잘 해서 사는 것과의 어떤 관계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아주 연관이 높나요? 첫인상이 좋으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첫인상으로 비즈니스를 성사시킬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첫인상으로 연애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인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좋은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는 상으로 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상 중에 하나를 딱 꽂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견해일 뿐이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만으로 연애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 눈에는 엄청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관계없죠. 그건 이쁘고 괜찮아요? 못생긴 내 눈에만 예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 그렇죠.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첫인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결혼해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은 이쁜 분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성격이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인간성을 가졌는가 사람으로서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첫인상으로 알 수 없죠. 이게 또 보통 이제 소개팅 나가면 요즘에는 나이대도 좀 많으신 상태에서 소개팅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개팅을 나가서인 것 같기도 한데 빨리빨리 끝내는 분위기도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차 한 잔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러고 헤어지는데 이제는 애매하게 한 3시쯤 만나가지고 뭐 서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갈까요? 뭐 이래서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찌 보면 그게 더 뭐랄까 첫인상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첫인상을 중시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서로 좋지 않은 가운데 애매하게 저녁까지 먹고 소비할 수 있는 걸 줄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도 첫날 밥을 먹으면 이어질 수 없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소개팅 속설은.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밥 안 먹는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인상이
안 좋으면 네. 사실상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첫인상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없죠. 절대 없죠. 3번은 만나봐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 내가 저 상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가 내가 좋다고 애프터가 와요. 그러면 만나보는 게 맞나요? 웬만하면? 아주 싫지 않으면? 너무 최악이 아니면 저는 만나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연은 알 수 없고 네. 실제로 제가 부부들 상담을 많이 하지만 네. 어느 한쪽만 더 좋았다는 케이스가 30-40%는 넘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처음에 되게 싫어했다고. 네, 싫어했는데 네. 자꾸 연락이 와서 만났다. 네. 그게 뭐 남자분이 거의 8이고 여자분이 2이긴 음. 한데 그런 경우 결혼이 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너무 최악이 아닌 경우는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한 2-3번 정도까지는 좀 만나봐라. 3번은 만나봐. 상대가 나를 되게 좋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게 아니면 네. 반대로 그러면은 남자분들도 그런 건 똑같은 걸까요? 예를 들어 그럼요.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남자분들은 절대 안 만나요. 남자는 3번을 무조건 아무리 외모예요. 만나보라 그래도 안 만나요. 남자는 무조건 외모. 무조건 안 만나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만나요. 여자분들은 나가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 나가요. 그래요. 절대 안 나가요. 용서치 않아요. 그러면은 심플하네요. 남자는 첫인상 보고 괜찮으면 만나면 되고 네. 여자는 첫인상이 별로여도 한 2-3번 정도 만나봐라. 아주 싫지 않으면. 만나보게 돼요. 그 사람이 날 너무 좋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사랑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네. 그럼 이제 그 첫인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네. 여쭤볼게요. 이게 첫인상이 아무래도 좋으면 뭐 금방 사귀게도 되기도 하고 또 좀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보여도 그래도 뭐 계속 막 마음이 좋은 게 있으니까 네. 막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또 막 사람 본연의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네. 뭔가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에너지가 너무 과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경우는 너무 좋다 그러면 만나봐도 되냐 그랬는데 네. 좋다 그러면 만나보는 거 좋아요. 근데 너무 좋다고 애걸복걸하면 안 만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날 언제 봤다고 네, 그렇게 네. 사랑한대요.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졌다 이러는 남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첫눈에 반했다 이거? 첫눈에 반한 거랑 반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주세요 하는 거랑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완전히 전 노예가 됐어요. 이런 남자는 피하셔야 되고요. 네. 너무 강하게 에너지를 막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만날수록 생기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너를 내 맘대로 하겠어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의 징조거든요. 집착도 많이 하고. 그렇죠. 집착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내 맘대로 너도 내 맘대로의 어떤 메시지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착각하게 되죠. 다 믿죠. 네. 이런 사람은 없어. 막 나한테. 매일 찾아오고 막 그렇죠. 해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과한 걸 수도 있다. 네, 너무 과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면 다른 이성한테도 그렇게 과하게 다가가서 많은 이성을 매료시키죠.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뭐 그 불같은 사랑, 막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막 너무 많죠. 순식간에 막 길 가다 만나서 갑자기 막 사랑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여자들이 보는 야동이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한국 드라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드라마들이 여성분들이 지금 결혼의 조건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런 걸 꿈꾸시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한테. 한국 남자가 다 도깨비처럼 내가 힘들 때 나타나고 내가 사달라는 거 가갖고 야 여기서부터 다 쓸어 막 이런 거. 이렇게 안 되면 한국 남자는 멋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남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한국 드라마에서 그렇죠. 네, 그런 걸 꿈꾸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가 여성들을 많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게 어떻게 자립심 있게 인간으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꿈꾸게 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현실성을 다시 좀 회복을 하셔가지고 네. 객관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가장 최고점인 욕망, 욕구의 네. 5단계인 최고점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실현되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살 것 같으면 그게 되지만 그걸 위해 인간이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에 어쨌든 이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기준의 차이도 막 많고 아까 말한 왜곡된 어떤 그냥 남성 향이나 아니면 여성향을 막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이번 생은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녀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런 네. 분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저는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결혼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결혼을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느끼신다고 하면 결혼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이지.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다. 근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말 못하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안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안 한 것에 대한 그 상황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을 안 해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을 해서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